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삼성전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자, 오래간만에 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하이닉스 투자자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계시긴 한데, 뭐 일단, 자,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하이닉스도 조만간 이제 100만 원 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6% 급등, 야, 하이닉스만 날아가고 우리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똑같은 기간입니다. 예, 같은 기간이에요. 자, 같은 기간 동안 보시면 자, 삼성전자는 12월인데 2월 12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조금 지금 이제 돌파하고 날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 조삼모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 하이닉스가 보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수익률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뭐 가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차이는 좀 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장점은 뭐냐면 이제 하락장이 왔을 때 조금 덜 빠진다. 그런 거. 다른 이제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HBM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먼저 강하게 간 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 요것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인데, 자,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40%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올해는 더 좋아졌겠죠. 작년 4분기만 해도 거의 60%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4%, 2분기 1%, 하이닉스는 40% 달리고 있을 때 삼성전자 1%. 자, 이렇게 가다가 작년 3분기 20%대, 그리고 작년 4분기 30%대, 아마도 이번 분기에는 아마 40%대의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딱 보면, 와, 하이닉스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물론,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 맞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분 투자하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추이입니다, 추이. 자, 삼성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HBM4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하고 견줄 만한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내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2분기 다음부터 2분기부터는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영업이익률 구간이 상당히 좁아진다. 자, 좁아지면 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건 여러분께 제가 깨알같이 이런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웨이퍼 그 기준으로 해서 D램 생산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산량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호황이 왔을 때 수익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첫째.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불황이 왔을 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불황이 왔을 때 삼성전자가 요것 때문에 치킨 게임으로 다른 그런 경쟁하는 회사들을 다 이길 수 있었죠. 왜냐? 단가 경쟁에서 오히려 이제 싸게 대량 생산으로 싸게 가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D램 생산량 늘리면 되잖아요. 자, 느리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당장 늘리자 이러면은 내일 늘릴 수 있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공장 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리는 만큼 삼성전자도 같이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생산량이 1위, 2위, 3위 이렇게 딱 고정되고 나면 이게 참 변동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300mm 웨이퍼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817만 장,
지금 이게 작년보다 한 48만 장 정도 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SK 하이닉스는 639만 장. 하이닉스보다 한 1.3배 그 정도 되고요. 마이크론이 한 360만 장인데 마이크론보다는 거의 2배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격차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규모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의 핵심 경쟁력인데, 자, 여기에다가 삼성은 최선단 원시 D램 기반의 HBM4 쪽의 양산 체제를 굳히면서 좀 더 선단 공정으로 더 도망가는 상황이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이제 또 우리가 다 이제 좋아, 주가도 갈 것 같고 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까지 다 좋은데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2030년까지입니다. 2035년까지입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 2027년,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공급 부족 전망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후년까지는. 왜? 그건 뭐 당연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현재 사이클은 예전 같은 뭐 경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확 생겨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생겨나는 수요 공급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8년까지 최소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입니다. 아직 그것까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액이 한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가 넘어요. 700조가. 환율로 1,400원으로 대충 잡으면. 그래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메모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을 또 뭘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의 D램 라인을 뭘로 전환하고 있습니까? 이 HBM 라인으로 또 전환하고 있죠. 전환을 했지만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또 빨라지면서 또 추론 시장까지, 학습에서 추론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HBM의 나름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면서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AI 서비스의 개인화, 이런 걸로 범용 D램과 낸드 수요까지 같이 폭등하는 이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가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지금 2028년까지는 확연하게 보인다. 이제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하자. 자,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업황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또 이제 우려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 2028년 좋아. 2028년까지 가는 거 좋아. 그런데 그때 정점이면 그 전에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이 업황 정점에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전통적인 사이클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런 AI 사이클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의 사이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메모리 반도체 3사가 아까 제가 생산량 보여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확대해요. 투자를 또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하냐면 바로 공급 과잉이 오죠. 그리고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재고 조정이 들어가고 이런 순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사이클은. 근데 현재는 이 빅테크의 지속적인 AI 모델 고도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미나이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 AI 모델들이 격하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투자를 줄이면,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경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래서 지속적인 AI 모델 고도화와 이 수요, 그리고 또 각국 정부에서 이 서버린 AI 도입도 하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다. 그래서 AI 버블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닷컴 버블, 진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은 가동률도 높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는 그러면 이게 허상이냐? 아니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밸류에이션인데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그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감안은 차이가 나요. 그 닷컴 버블 때는 해당 종목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뭐 100배, 200배, 뭐 새로운 기술 그 당시에 다음 뭐 PER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허상이었어요. 허상. 그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버블이었는데 100배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그냥 사무실만 차리면 주가가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18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PER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냐? 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올해 2천억이면 10배 잡으면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200조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2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1,000조 이제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5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예전하고는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비즈니스 포스트 이게 지금 블룸버그에 뜬 소식인데 자, 블랙록 한국 기업 테마 ETF의 사상 최대 자금 유입.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은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블랙록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금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큰 레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물론 작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20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1일 유입액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화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